안녕하십니까? 인생의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을지 모를 아주 솔직하고도 어려운 질문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만약 지금 듣고 계신 이 내용이 누군가에게도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듣는 모든 순간 당신의 삶에 평화와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시겠어요? 아마 입 밖으로 내뱉기조차 두려웠을 그 질문 말입니다. 혹시 내가 결혼을 잘못한 걸까? 이 질문은 당신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고요한 순간들 속에서 메아리 쳤을 겁니다. 말보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차 안에서, 혹은 배우자에게 등을 돌리고 누워 어둠 속을 응시하며 생각했겠죠. 내 모든 것이 되어주겠다 약속했던 사람 바로 옆에서 어쩌다 이렇게 혼자가 되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다는 죄책감만으로도 애써 질문을 삼켜버렸을지 모릅니다. 함께했던 결혼 서약, 감동의 눈물, 수많은 사진들, 그리고 당신 두 사람이 완벽한 한 쌍이라 말해주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을 테니까요. 만약 이 생각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내 인생이 실패라고 인정하는 것만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이 질문을 떠올렸다고 해서 당신이 결혼을 잘못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드디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혼이란 동화 속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진실, 그리고 결혼이란 불완전한 두 인간이 맺는 살아 숨쉬고 때로는 엉망진창이 되기도 하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약속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두 사람은 변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때때로 서로에게서 멀어진 듯한 거리감을 느낀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런 감정이 결혼 생활에서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게 괜찮을 거야라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저절로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정성껏 돌봐야 하는 여린 불씨와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차갑게 식어버린 잿더미 위에서 성냥 한 개비를 손에 든 채 다시 불을 붙여볼 가치가 있는지조차 망설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잊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관계는 단 한 번의 큰 충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관계는 서서히 감정적으로 굶주려가며 죽어갑니다. 말없이 쌓이는 서운함, 사소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거절, 그리고 서로의 내면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조용히 닳아 없어지면서 서서히 끝을 향해 갑니다. 당신은 내가 선택을 잘못했나? 라고 묻고 있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서로를 선택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당신이 몇 년 전에 결혼했던 그 사람은 지금의 당신도 지금의 배우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당신은 계속 성장하고 변화할 권리를 누리면서 배우자만은 처음 만났던 그 모습 그대로 시간이 멈춘 듯 머물러 있기를 기대하는 것 말입니다. 그 사람도 변했고 당신도 변했습니다. 성공적인 결혼이란 두 사람이 결코 멀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서로가 멀어지고 있음을 인지했을 때 그저 새로운 열정의 파도가 기적처럼 나타나 구조해주기만을 기다리는 대신 서로를 향해 다시 헤엄쳐 돌아가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집에서 서로가 이방인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이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서로에게 호기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것처럼 바라본 것이 언제였나요? 그저 오늘의 일정이 아닌 그 사람의 꿈에 대해 물어본 것은 언제였나요? 배우자가 이야기하는 동안 스마트폰 화면을 내리는 대신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했던 마지막은 언제였습니까? 당신은 한때 온 신경을 집중했던 그 사람의 모습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니 다시 집중해보세요. 하지만 여기 냉정한 진실이 있습니다. 관계를 재건하는 데는 두 사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신 혼자서는 결혼 생활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문을 닫아버린 채 당신 혼자서 모든 것을 지탱하려 애써왔다면 지쳐버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그동안 피해왔던 지독할 만큼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대화가 아닙니다. 당신의 단단한 갑옷 뒤에 숨겨진 상처와 아픔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대화입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우리가 그리워요. 당신을 원망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 관계를 위해 싸우고 싶지만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이런 솔직함은 끔찍하게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그 문을 당신과 함께 통과한다면, 당신 곁에서 함께 노력할 의지가 있다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다시 쌓아 올린 사랑이 처음 시작했던 사랑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하다는 것을 말이죠. 왜냐하면 그 사랑은 과거의 환상이 아닌 지금 현재의 모습에 기반한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당신과 함께하려 하지 않는다면, 노력 대신 무관심을, 가까움 대신 거리를 선택한다면 그때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내가 결혼을 잘못했나?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이 관계에 머무르면서 나 자신이 망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묻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축소시키도록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생존하는 것 이상을 원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은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는 헛된 희망을 멈추고 대신 당신 자신의 평화를 지키기로 선택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것만은 이해해 주세요. 질문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더 이상 당신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관계로부터 떠나는 것 역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쳐버린 상태에서 섣불리 결정하지는 마십시오. 명확한 상태에서 결정하세요. 먼저 노력해보세요. 어려운 말을 꺼내세요. 시도해보세요. 만약 당신이 떠나기로 결심했다면 후회가 아닌 평화로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머물기로 했다면 온전히 머무르세요. 더 이상 반쯤만 존재하는 것은 그만두세요. 더 이상 침묵 속에서 분노를 쌓아두지 마세요. 당신의 온 마음을 다해 머무르세요. 남아서 다시 쌓아 올리거나 떠나서 되찾거나, 하지만 더 이상 어중간한 상태로 살아가지는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치유될 수도 혹은 놓아줄 수도 있는 결혼 생활 속에서 몽유병 환자처럼 걸어다니며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어려운 질문을 던지세요. 그리고 당신의 두려움이나 죄책감이 아닌 당신의 진실로부터 오는 대답을 들을 만큼 용감해지세요. 진실은 때로는 아플지라도 결국 당신을 자유롭게 할 테니까요. 사랑에 대한 가장 위험한 통념 중 하나는 진정한 짝을 찾기만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운명이라면 모든 것이 쉽고 노력 없이 자동적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믿음 말이죠.
이것은 수많은 결혼을 폭발적인 붕괴가 아닌 조용한 침식으로 이끄는 동화 같은 거짓말입니다. 사랑이 노력 없이 스스로 유지될 것이라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관계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일상의 톱니바퀴가 모든 것을 압도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편안함, 안일함, 그리고 수많은 방해 요소에 익숙해집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는 것을 멈추고 진심 어린 질문을 던지는 것을 멈추고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아주 서서히 미처 알아채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관계는 배경소음처럼 변해가고 그 무대의 중심은 일, 아이들, 집안일,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이 차지하게 됩니다. 한때는 짜릿했던 감정적 연결은 무미건조한 일상으로 희미해지고 그 일상은 안전할지는 몰라도 조용히 우리를 무감각의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 생활에서의 자동 항법 장치 모드입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고 의무감으로만 움직이는 것. 삶을 공유하지만 더 이상 진정한 자신을 나누지는 않는 것. 하지만 결혼은 자동 항법 장치로 번성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정원에 가깝습니다. 물과 햇빛, 그리고 보살핌이 없다면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결혼은 단 한 번의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결정입니다. 특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날에도 아주 작은 방식으로 반복해서 내리는 선택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쉬울 때만 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자리를 지키는 것, 갈등을 피하는 대신 해결하기로 선택하는 것, 마음의 문을 닫고 싶을 때 부드러워지기로 선택하는 것, 상대의 단점에 집중하기 쉬울 때 그의 좋은 점을 보기로 선택하는 것. 오래도록 행복한 부부들은 단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멀어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서로에게 다시 헤엄쳐 돌아가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선택은 단 한 번의 영웅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수천 개의 아주 작은 선택들입니다. 핸드폰에서 고개를 들어 눈을 맞추는 것,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묻고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듣는 것,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에 대해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 자존심 때문에 끙끙 앓는 대신 빨리 사과하는 것,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위한 연결의 순간을 만들어내는 것, 추측 대신 호기심을, 무관심 대신 애정을, 산만함 대신 현재에 집중하기를 선택하는 것.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 모든 노력이 상호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결혼 생활 전체를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한 사람만이 감정적인 노동을 하고 있다면 데이트를 계획하고 어려운 대화를 시작하고 친밀감을 가꾸고 있다면 그 관계에서는 원망만이 자라날 뿐입니다. 하지만 이 노력을 함께할 때 서로를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물러서는 대신 다시 관계를 쌓아나갈 때 당신은 단지 사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깊게 만듭니다. 당신이 재건한 사랑은 처음 시작했던 사랑보다 훨씬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환상이 아닌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단 앞에서 상상했던 모습이 아닌 지금 현재 당신의 실제 모습에 기반을 둔 사랑입니다. 폭풍우를 견뎌내며 단련된 사랑, 그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충족감을 줍니다. 관계가 멀게 느껴진다면 패닉에 빠지지 마세요. 끝이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그저 우리가 그동안 자동 항법 장치로 운행해왔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이제 다시 함께 조종간을 잡을 시간입니다. 결혼 생활은 자동 항법 장치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깨어나고 다시 헌신하고 의도를 가지고 서로를 계속 선택할 때 살아남습니다.
혼자서 관계를 짊어지는 데서 오는 특별한 종류의 피로감이 있습니다. 늘 양보하고 상황을 무마하고 더 나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필요를 최소화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서 오는 조용한 지침입니다. 그것은 감정적으로 끊임없이 위축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결혼을 지키기 위해, 깨지기 쉬운 평화를 맨손으로 붙들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적고 진실을 부드럽게 만들고 상처를 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그 방법이 통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집은 조용하고 아무도 소리치지 않으며 문을 쾅 닫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에서는 당신 자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지워야만 유지되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입니다. 그리고 생존은 살아가는 것과 다릅니다. 당신의 파트너가 중간에서 만나주기를, 대화에 참여하기를, 귀 기울이기를, 성장하기를 거부한다면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작아지는 것은 관계를 구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을 서서히 파괴할 뿐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선택한다는 것은 감히 위축되기를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온전함이 상대방의 편안함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뒤흔들지라도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경계, 당신의 진실을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진정성이 죽은 곳에서는 번성할 수 없습니다. 만약 평화를 지키는 대가가 당신이 온전히 당신 자신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대가는 너무나도 비쌉니다. 이것은 문제의 첫 신호의 등을 돌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정말로 노력한 후에 대화를 나누고 은혜를 베풀고 감정 노동을 하고 그들이 중간에서 만나주기를 바라며 거듭 다가갔지만 그들이 그저 하지 않을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갈등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외적인 삶과 내적인 진실이 일치하는 상태입니다. 평화를 선택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상황을 불편하게 만들더라도 당신의 진실을 말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부르더라도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한 사람만이 노력하는 관계를 고칠 수 없습니다. 서로 마주하고 자신의 몫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만약 한 사람만이 그것을 위해 싸우고 있다면 그것은 파트너십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성심으로 이장한 감정적 굶주림입니다. 평화를 선택하는 것은 이 관계를 살리기 위해 내가 사라지지는 않겠다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온전함을 선택하는 것은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말입니다. 당신이 위축되기를 멈출 때 둘 중 하나가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파트너가 마침내 변화를 느끼고 당신의 노력을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당신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거나 혹은 그러지 않거나 만약 그들이 그러지 않는다면 당신은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될 것이고 결코 잔치를 베풀지 않을 사람에게서 빵 부스러기를 구걸하는 것을 멈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 자리에 앉아 내가 결혼을 잘못한 걸까? 라고 궁금해하고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옳은 사람을 선택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사랑은 자동 항법 장치 위에서 번성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재건하고 의도적으로 서로를 선택할 때 번성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축소시켜왔다면 이것을 알아두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라지도록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모든 것을 위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중간에서 당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멈춰 서 있는 사람을 향해 계속 걸어가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생존이 아닌 평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 당신의 마음, 당신의 자녀, 당신의 삶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반쪽이 아닌 온전한 당신의 모습입니다. 집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자신을 불태울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안에서 사라져야만 살아남는 결혼에 안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로 선택하세요. 작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기로 선택하세요. 연결을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상호성을 요구할 만큼 자신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세요. 왜냐하면 올바른 관계는 당신에게 더 적은 존재가 되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욱 당신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 이야기의 새로운 장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합니다. 용기 내어 그 페이지를 넘기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을지 모를 아주 솔직하고도 어려운 질문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만약 지금 듣고 계신 이 내용이 누군가에게도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듣는 모든 순간 당신의 삶에 평화와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시겠어요? 아마 입 밖으로 내뱉기조차 두려웠을 그 질문 말입니다. 혹시 내가 결혼을 잘못한 걸까? 이 질문은 당신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고요한 순간들 속에서 메아리 쳤을 겁니다. 말보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차 안에서 혹은 배우자에게 등을 돌리고 누워 어둠 속을 응시하며 생각했겠죠. 내 모든 것이 되어주겠다 약속했던 사람 바로 옆에서 어쩌다 이렇게 혼자가 되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다는 죄책감만으로도 애써 질문을 삼켜버렸을지 모릅니다. 함께했던 결혼 서약, 감동의 눈물, 수많은 사진들, 그리고 당신 두 사람이 완벽한 한 쌍이라 말해주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을 테니까요. 만약 이 생각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내 인생이 실패라고 인정하는 것만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이 질문을 떠올렸다고 해서 당신이 결혼을 잘못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드디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혼이란 동화 속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진실, 그리고 결혼이란 불완전한 두 인간이 맺는 살아 숨쉬고 때로는 엉망진창이 되기도 하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약속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두 사람은 변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때때로 서로에게서 멀어진 듯한 거리감을 느낀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런 감정이 결혼 생활에서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게 괜찮을 거야라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저절로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정성껏 돌봐야 하는 여린 불씨와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차갑게 식어버린 잿더미 위에서 성냥 한 개비를 손에 든 채 다시 불을 붙여볼 가치가 있는지조차 망설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잊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관계는 단 한 번의 큰 충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관계는 서서히,
감정적으로 굶주려가며 죽어갑니다. 말없이 쌓이는 서운함, 사소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거절, 그리고 서로의 내면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조용히 닳아 없어지면서 서서히 끝을 향해 갑니다. 당신은 내가 선택을 잘못했나? 라고 묻고 있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서로를 선택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당신이 몇 년 전에 결혼했던 그 사람은 지금의 당신도 지금의 배우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당신은 계속 성장하고 변화할 권리를 누리면서 배우자만은 처음 만났던 그 모습 그대로 시간이 멈춘 듯 머물러 있기를 기대하는 거 말입니다. 그 사람도 변했고 당신도 변했습니다. 성공적인 결혼이란 두 사람이 결코 멀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서로가 멀어지고 있음을 인지했을 때 그저 새로운 열정의 파도가 기적처럼 나타나 구조해주기만을 기다리는 대신 서로를 향해 다시 헤엄쳐 돌아가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집에서 서로가 이방인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이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서로에게 호기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것처럼 바라본 것이 언제였나요? 그저 오늘의 일정이 아닌 그 사람의 꿈에 대해 물어본 것은 언제였나요? 배우자가 이야기하는 동안 스마트폰 화면을 내리는 대신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했던 마지막은 언제였습니까? 당신은 한때 온 신경을 집중했던 그 사람의 모습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니 다시 집중해보세요. 하지만 여기 냉정한 진실이 있습니다. 관계를 재건하는 데는 두 사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신 혼자서는 결혼 생활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문을 닫아버린 채 당신 혼자서 모든 것을 지탱하려 애써왔다면 지쳐버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그동안 피해왔던 지독할 만큼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대화가 아닙니다. 당신의 단단한 갑옷 뒤에 숨겨진 상처와 아픔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대화입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우리가 그리워요. 당신을 원망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 관계를 위해 싸우고 싶지만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이런 솔직함은 끔찍하게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그 문을 당신과 함께 통과한다면, 당신 곁에서 함께 노력할 의지가 있다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다시 쌓아 올린 사랑이 처음 시작했던 사랑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하다는 것을 말이죠. 왜냐하면 그 사랑은 과거의 환상이 아닌 지금 현재의 모습에 기반한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당신과 함께하려 하지 않는다면, 노력 대신 무관심을, 가까움 대신 거리를 선택한다면 그때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내가 결혼을 잘못했나?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이 관계에 머무르면서 나 자신이 망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묻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축소시키도록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생존하는 것 이상을 원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은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는 헛된 희망을 멈추고 대신 당신 자신의 평화를 지키기로 선택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것만은 이해해 주세요. 질문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더 이상 당신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관계로부터 떠나는 것 역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쳐버린 상태에서 섣불리 결정하지는 마십시오. 명확한 상태에서 결정하세요. 먼저 노력해보세요. 어려운 말을 꺼내세요.
시도해보세요. 만약 당신이 떠나기로 결심했다면 후회가 아닌 평화로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머물기로 했다면 온전히 머무르세요. 더 이상 반쯤만 존재하는 것은 그만두세요. 더 이상 침묵 속에서 분노를 쌓아두지 마세요. 당신의 온 마음을 다해 머무르세요. 남아서 다시 쌓아 올리거나 떠나서 되찾거나 하지만 더 이상 어중간한 상태로 살아가지는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치유될 수도 혹은 놓아줄 수도 있는 결혼 생활 속에서 몽유병 환자처럼 걸어다니며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어려운 질문을 던지세요. 그리고 당신의 두려움이나 죄책감이 아닌 당신의 진실로부터 오는 대답을 들을 만큼 용감해지세요. 진실은 때로는 아플지라도 결국 당신을 자유롭게 할 테니까요. 사랑에 대한 가장 위험한 통념 중 하나는 진정한 짝을 찾기만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운명이라면 모든 것이 쉽고 노력 없이 자동적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믿음 말이죠. 이것은 수많은 결혼을 폭발적인 붕괴가 아닌 조용한 침식으로 이끄는 동화 같은 거짓말입니다. 사랑이 노력 없이 스스로 유지될 것이라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관계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일상의 톱니바퀴가 모든 것을 압도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편안함, 안일함, 그리고 수많은 방해 요소에 익숙해집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는 것을 멈추고 진심 어린 질문을 던지는 것을 멈추고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아주 서서히 미처 알아채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관계는 배경소음처럼 변해가고 그 무대의 중심은 일, 아이들, 집안일,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이 차지하게 됩니다. 한때는 짜릿했던 감정적 연결은 무미건조한 일상으로 희미해지고 그 일상은 안전할지는 몰라도 조용히 우리를 무감각의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 생활에서의 자동 항법 장치 모드입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고 의무감으로만 움직이는 것. 삶을 공유하지만 더 이상 진정한 자신을 나누지는 않는 것. 하지만 결혼은 자동 항법 장치로 번성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정원에 가깝습니다. 물과 햇빛, 그리고 보살핌이 없다면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결혼은 단 한 번의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결정입니다. 특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날에도 아주 작은 방식으로 반복해서 내리는 선택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쉬울 때만 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자리를 지키는 것. 갈등을 피하는 대신 해결하기로 선택하는 것. 마음의 문을 닫고 싶을 때 부드러워지기로 선택하는 것. 상대의 단점에 집중하기 쉬울 때 그의 좋은 점을 보기로 선택하는 것. 오래도록 행복한 부부들은 단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멀어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서로에게 다시 헤엄쳐 돌아가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선택은 단 한 번의 영웅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수천 개의 아주 작은 선택들입니다. 핸드폰에서 고개를 들어 눈을 맞추는 것,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묻고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듣는 것,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에 대해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 자존심 때문에 끙끙 앓는 대신 빨리 사과하는 것,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위한 연결의 순간을 만들어내는 것, 추측 대신 호기심을, 무관심 대신 애정을, 산만함 대신 현재에 집중하기를 선택하는 것.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 모든 노력이 상호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결혼 생활 전체를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한 사람만이 감정적인 노동을 하고 있다면
데이트를 계획하고 어려운 대화를 시작하고 친밀감을 가꾸고 있다면 그 관계에서는 원망만이 자라날 뿐입니다. 하지만 이 노력을 함께할 때 서로를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물러서는 대신 다시 관계를 쌓아나갈 때 당신은 단지 사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깊게 만듭니다. 당신이 재건한 사랑은 처음 시작했던 사랑보다 훨씬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환상이 아닌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단 앞에서 상상했던 모습이 아닌 지금 현재 당신의 실제 모습에 기반을 둔 사랑입니다. 폭풍우를 견뎌내며 단련된 사랑, 그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충족감을 줍니다. 관계가 멀게 느껴진다면 패닉에 빠지지 마세요. 끝이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그저 우리가 그동안 자동 항법 장치로 운행해왔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이제 다시 함께 조종간을 잡을 시간입니다. 결혼 생활은 자동 항법 장치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깨어나고 다시 헌신하고 의도를 가지고 서로를 계속 선택할 때 살아남습니다. 혼자서 관계를 짊어지는 데서 오는 특별한 종류의 피로감이 있습니다. 늘 양보하고 상황을 무마하고 더 나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필요를 최소화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서 오는 조용한 지침입니다. 그것은 감정적으로 끊임없이 위축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결혼을 지키기 위해, 깨지기 쉬운 평화를 맨손으로 붙들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적고 진실을 부드럽게 만들고 상처를 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그 방법이 통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집은 조용하고 아무도 소리치지 않으며 문을 쾅 닫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에서는 당신 자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지워야만 유지되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입니다. 그리고 생존은 살아가는 것과 다릅니다. 당신의 파트너가 중간에서 만나주기를, 대화에 참여하기를, 귀 기울이기를, 성장하기를 거부한다면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작아지는 것은 관계를 구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을 서서히 파괴할 뿐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선택한다는 것은 감히 위축되기를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온전함이 상대방의 편안함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뒤흔들지라도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경계, 당신의 진실을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진정성이 죽은 곳에서는 번성할 수 없습니다. 만약 평화를 지키는 대가가 당신이 온전히 당신 자신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대가는 너무나도 비쌉니다. 이것은 문제의 첫 신호의 등을 돌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정말로 노력한 후에 대화를 나누고 은혜를 베풀고 감정 노동을 하고 그들이 중간에서 만나주기를 바라며 거듭 다가갔지만 그들이 그저 하지 않을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갈등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외적인 삶과 내적인 진실이 일치하는 상태입니다. 평화를 선택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상황을 불편하게 만들더라도 당신의 진실을 말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부르더라도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한 사람만이 노력하는 관계를 고칠 수 없습니다. 서로 마주하고 자신의 몫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만약 한 사람만이 그것을 위해 싸우고 있다면 그것은 파트너십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성심으로 이장한 감정적 굶주림입니다. 평화를 선택하는 것은 이 관계를 살리기 위해 내가 사라지지는 않겠다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온전함을 선택하는 것은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말입니다. 당신이 위축되기를 멈출 때 둘 중 하나가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파트너가 마침내 변화를 느끼고 당신의 노력을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당신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거나 혹은 그러지 않거나, 만약 그들이 그러지 않는다면 당신은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될 것이고 결코 잔치를 베풀지 않을 사람에게서 빵 부스러기를 구걸하는 것을 멈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 자리에 앉아 내가 결혼을 잘못한 걸까? 라고 궁금해하고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옳은 사람을 선택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사랑은 자동 항법 장치 위에서 번성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재건하고 의도적으로 서로를 선택할 때 번성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축소시켜왔다면 이것을 알아두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라지도록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모든 것을 위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중간에서 당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멈춰서 있는 사람을 향해 계속 걸어가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생존이 아닌 평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 당신의 마음, 당신의 자녀, 당신의 삶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반쪽이 아닌 온전한 당신의 모습입니다. 집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자신을 불태울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안에서 사라져야만 살아남는 결혼에 안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로 선택하세요. 작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기로 선택하세요. 연결을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상호성을 요구할 만큼 자신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세요. 왜냐하면 올바른 관계는 당신에게 더 적은 존재가 되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욱 당신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 이야기의 새로운 장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합니다. 용기 내어 그 페이지를 넘기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을지 모를 아주 솔직하고도 어려운 질문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만약 지금 듣고 계신 이 내용이 누군가에게도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듣는 모든 순간 당신의 삶에 평화와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시겠어요? 아마 입 밖으로 내뱉기조차 두려웠을 그 질문 말입니다. 혹시 내가 결혼을 잘못한 걸까? 이 질문은 당신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고요한 순간들 속에서 메아리 쳤을 겁니다. 말보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차 안에서 혹은 배우자에게 등을 돌리고 누워 어둠 속을 응시하며 생각했겠죠. 내 모든 것이 되어주겠다 약속했던 사람 바로 옆에서 어쩌다 이렇게 혼자가 되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다는 죄책감만으로도 애써 질문을 삼켜버렸을지 모릅니다. 함께했던 결혼 서약, 감동의 눈물, 수많은 사진들, 그리고 당신 두 사람이 완벽한 한 쌍이라 말해주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을 테니까요. 만약 이 생각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내 인생이 실패라고 인정하는 것만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이 질문을 떠올렸다고 해서 당신이 결혼을 잘못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드디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혼이란 동화 속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진실, 그리고 결혼이란 불완전한 두 인간이 맺는 살아 숨쉬고 때로는 엉망진창이 되기도 하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약속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두 사람은 변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때때로 서로에게서 멀어진 듯한 거리감을 느낀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런 감정이 결혼 생활에서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게 괜찮을 거야라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저절로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정성껏 돌봐야 하는 여린 불씨와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차갑게 식어버린 잿더미 위에서 성냥 한 개비를 손에 든 채 다시 불을 붙여볼 가치가 있는지조차 망설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잊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관계는 단 한 번의 큰 충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관계는 서서히 감정적으로 굶주려가며 죽어갑니다. 말없이 쌓이는 서운함, 사소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거절, 그리고 서로의 내면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조용히 닳아 없어지면서 서서히 끝을 향해 갑니다. 당신은 내가 선택을 잘못했나? 라고 묻고 있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서로를 선택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당신이 몇 년 전에 결혼했던 그 사람은 지금의 당신도 지금의 배우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당신은 계속 성장하고 변화할 권리를 누리면서 배우자만은 처음 만났던 그 모습 그대로 시간이 멈춘 듯 머물러 있기를 기대하는 것 말입니다. 그 사람도 변했고 당신도 변했습니다. 성공적인 결혼이란 두 사람이 결코 멀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서로가 멀어지고 있음을 인지했을 때 그저 새로운 열정의 파도가 기적처럼 나타나 구조해주기만을 기다리는 대신 서로를 향해 다시 헤엄쳐 돌아가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집에서 서로가 이방인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이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서로에게 호기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것처럼 바라본 것이 언제였나요? 그저 오늘의 일정이 아닌 그 사람의 꿈에 대해 물어본 것은 언제였나요? 배우자가 이야기하는 동안 스마트폰 화면을 내리는 대신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했던 마지막은 언제였습니까? 당신은 한때 온 신경을 집중했던 그 사람의 모습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니 다시 집중해보세요. 하지만 여기 냉정한 진실이 있습니다. 관계를 재건하는 데는 두 사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신 혼자서는 결혼 생활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문을 닫아버린 채 당신 혼자서 모든 것을 지탱하려 애써왔다면 지쳐버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그동안 피해왔던 지독할 만큼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대화가 아닙니다. 당신의 단단한 갑옷 뒤에 숨겨진 상처와 아픔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대화입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우리가 그리워요. 당신을 원망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 관계를 위해 싸우고 싶지만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이런 솔직함은 끔찍하게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그 문을 당신과 함께 통과한다면, 당신 곁에서 함께 노력할 의지가 있다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다시 쌓아 올린 사랑이 처음 시작했던 사랑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하다는 것을 말이죠. 왜냐하면 그 사랑은 과거의 환상이 아닌
지금 현재의 모습에 기반한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당신과 함께하려 하지 않는다면, 노력 대신 무관심을, 가까움 대신 거리를 선택한다면 그때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내가 결혼을 잘못했나?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이 관계에 머무르면서 나 자신이 망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묻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축소시키도록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생존하는 것 이상을 원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은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는 헛된 희망을 멈추고 대신 당신 자신의 평화를 지키기로 선택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것만은 이해해 주세요. 질문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더 이상 당신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관계로부터 떠나는 것 역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쳐버린 상태에서 섣불리 결정하지는 마십시오. 명확한 상태에서 결정하세요. 먼저 노력해보세요. 어려운 말을 꺼내세요. 시도해보세요. 만약 당신이 떠나기로 결심했다면 후회가 아닌 평화로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머물기로 했다면 온전히 머무르세요. 더 이상 반쯤만 존재하는 것은 그만두세요. 더 이상 침묵 속에서 분노를 쌓아두지 마세요. 당신의 온 마음을 다해 머무르세요. 남아서 다시 쌓아 올리거나 떠나서 되찾거나, 하지만 더 이상 어중간한 상태로 살아가지는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치유될 수도 혹은 놓아줄 수도 있는 결혼 생활 속에서 몽유병 환자처럼 걸어다니며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어려운 질문을 던지세요. 그리고 당신의 두려움이나 죄책감이 아닌 당신의 진실로부터 오는 대답을 들을 만큼 용감해지세요. 진실은 때로는 아플지라도 결국 당신을 자유롭게 할 테니까요. 사랑에 대한 가장 위험한 통념 중 하나는 진정한 짝을 찾기만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운명이라면 모든 것이 쉽고 노력 없이 자동적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믿음 말이죠. 이것은 수많은 결혼을 폭발적인 붕괴가 아닌 조용한 침식으로 이끄는 동화 같은 거짓말입니다. 사랑이 노력 없이 스스로 유지될 것이라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관계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일상의 톱니바퀴가 모든 것을 압도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편안함, 안일함, 그리고 수많은 방해 요소에 익숙해집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는 것을 멈추고 진심 어린 질문을 던지는 것을 멈추고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아주 서서히 미처 알아채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관계는 배경소음처럼 변해가고 그 무대의 중심은 일, 아이들, 집안일,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이 차지하게 됩니다. 한때는 짜릿했던 감정적 연결은 무미건조한 일상으로 희미해지고 그 일상은 안전할지는 몰라도 조용히 우리를 무감각의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 생활에서의 자동 항법 장치 모드입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고 의무감으로만 움직이는 것. 삶을 공유하지만 더 이상 진정한 자신을 나누지는 않는 것. 하지만 결혼은 자동 항법 장치로 번성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정원에 가깝습니다. 물과 햇빛, 그리고 보살핌이 없다면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결혼은 단 한 번의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결정입니다. 특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날에도 아주 작은 방식으로 반복해서 내리는 선택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쉬울 때만 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자리를 지키는 것, 갈등을 피하는 대신 해결하기로 선택하는 것, 마음의 문을 닫고 싶을 때 부드러워지기로 선택하는 것, 상대의 단점에 집중하기 쉬울 때 그의 좋은 점을 보기로 선택하는 것. 오래도록 행복한 부부들은 단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멀어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서로에게 다시 헤엄쳐 돌아가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선택은 단 한 번의 영웅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수천 개의 아주 작은 선택들입니다. 핸드폰에서 고개를 들어 눈을 맞추는 것,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묻고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듣는 것,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에 대해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 자존심 때문에 끙끙 앓는 대신 빨리 사과하는 것,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위한 연결의 순간을 만들어내는 것, 추측 대신 호기심을, 무관심 대신 애정을, 산만함 대신 현재에 집중하기를 선택하는 것.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 모든 노력이 상호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결혼 생활 전체를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한 사람만이 감정적인 노동을 하고 있다면 데이트를 계획하고 어려운 대화를 시작하고 친밀감을 가꾸고 있다면 그 관계에서는 원망만이 자라날 뿐입니다. 하지만 이 노력을 함께할 때 서로를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물러서는 대신 다시 관계를 쌓아나갈 때 당신은 단지 사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깊게 만듭니다. 당신이 재건한 사랑은 처음 시작했던 사랑보다 훨씬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환상이 아닌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단 앞에서 상상했던 모습이 아닌 지금 현재 당신의 실제 모습에 기반을 둔 사랑입니다. 폭풍우를 견뎌내며 단련된 사랑, 그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충족감을 줍니다. 관계가 멀게 느껴진다면 패닉에 빠지지 마세요. 끝이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그저 우리가 그동안 자동 항법 장치로 운행해왔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이제 다시 함께 조종간을 잡을 시간입니다. 결혼 생활은 자동 항법 장치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깨어나고 다시 헌신하고 의도를 가지고 서로를 계속 선택할 때 살아남습니다. 혼자서 관계를 짊어지는 데서 오는 특별한 종류의 피로감이 있습니다. 늘 양보하고 상황을 무마하고 더 나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필요를 최소화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서 오는 조용한 지침입니다. 그것은 감정적으로 끊임없이 위축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결혼을 지키기 위해, 깨지기 쉬운 평화를 맨손으로 붙들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적고 진실을 부드럽게 만들고 상처를 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그 방법이 통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집은 조용하고 아무도 소리치지 않으며 문을 쾅 닫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에서는 당신 자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지워야만 유지되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입니다. 그리고 생존은 살아가는 것과 다릅니다. 당신의 파트너가 중간에서 만나주기를, 대화에 참여하기를, 귀 기울이기를, 성장하기를 거부한다면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작아지는 것은 관계를 구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을 서서히 파괴할 뿐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선택한다는 것은 감히 위축되기를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온전함이 상대방의 편안함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뒤흔들지라도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경계, 당신의 진실을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진정성이 죽은 곳에서는 번성할 수 없습니다. 만약 평화를 지키는 대가가 당신이 온전히 당신 자신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대가는 너무나도 비쌉니다.
이것은 문제의 첫 신호의 등을 돌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정말로 노력한 후에 대화를 나누고 은혜를 베풀고 감정 노동을 하고 그들이 중간에서 만나주기를 바라며 거듭 다가갔지만 그들이 그저 하지